경례 반갑습니다. 오늘은 3단원 생물의 다양성 형성평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지를 펴서 1번부터 21번까지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볼까요? 1. 형성평가지를 통해 3단원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2. 형성평가지를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기른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고 2. 숲이나 습지에는 다양한 생물이 삽니다. 3. 새로운 생물의 종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4. 생물의 종류는 달라져도 전체 생물의 수는 일정하다. 뭔가 이상하죠? 5.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생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시기에는 급진적으로 멸종이 일어나기도 하므로 전체 생물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2. 변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얼룩말의 털 무늬가 다양하다. 2. 떡갈나무 잎의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다. 3. 집에서 기르는 개의 종류가 다양하다. 4. 바지락 껍데기의 무늬와 색깔이 다양하다. 5. 아시아 무당벌레의 색과 반점 무늬가 다양하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의 경우 집에서 기르는 개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개의 품종의 차이입니다. 한번 다음은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생물이 지닌 기흙은 생물의 니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 디귿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리을을 지닌 것이 살아남아 그 차이가 커지게 되면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다. 기흙에서 리을의 맞은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쵸? 1번 되겠습니다. 생물이 지닌 변이는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서로 다른 환경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변이를 지닌 것이 살아남아 그 차이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 그림은 목이 긴 갈라파고스 땅 거북이 나타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거북무리의 목의 길이가 다양한 변이가 생겼고요. 키가 큰 선인장에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목이 긴 거북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는 대체로 목이 짧았다.
맞죠? 2번 다른 거북보다 목이 조금 더 긴 변이를 지닌 거북이 있었다. 그렇죠. 목이 조금 더 짧은 거북이는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 살아남기에 유리했다. 아니죠. 목이 짧으면 키가 큰 선인장의 먹이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는데 유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는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다. 5. 목이 긴 거북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어 오늘날과 같은 목이 긴 종류의 거북이 나타났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 숲보다 밭의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알 수 있다. 생물의 종류가 많은 곳이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극 지방은 적도 지방보다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생물 다양성과 관계가 없다. 한 종류의 생물이 많이 살고 있으면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생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물의 특정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다. 2. 생물 고유의 특징을 관찰하여 분류 기준을 정한다. 3.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특징이 비슷한 생물끼리 무리를 지어 나누면서 생물을 분류한다. 5. 생물 분류의 목적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유용한 생물을 밝히는 것이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과학에서의 생물 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식성에 따라 분류한다. 2. 서식지에 따라 분류한다. 3.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4.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에 따라 분류한다. 5.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분류한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과학에서의 생물 분류의 기준은 유전자, 몸의 구조, 양분 획득 방법, 그리고 번식 방법이 있습니다. 8번 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생물 분류의 가장 큰 개이다. 가장 작은 기본 입자 되겠습니다. 니은 같은 종 과끼리는 같은 종에 속한다. 아니죠. 같은 종은 외부 형태와 구조 등이 같다. 맞죠? 자연 환경에서 짝짓기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표는 개, 호랑이, 고양이의 분류 단위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생물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종, 그 다음에 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서 종, 소, 과, 모, 강, 문, 개라고 했습니다. 개, 그 다음에 종. 이해 가능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개와 호랑이는 같은 문에 속한다. 개, 호랑이 같은 문에 속합니다. 자, 2번 호랑이와 고양이는 같은 속에 속한다. 맞죠? 3번 개, 호랑이, 고양이는 같은 개에 속한다. 동물, 개에 속합니다. 4번 호랑이와 고양이는 교배하여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다. 아니죠. 선생님 저번에도 말했듯이 번식 능력은 같은 종에서만 교배가 이루어집니다. 5번 종에서 속, 과, 목 단계로 갈수록 생물의 종류가 많아진다. 정답.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림은 생물의 개로 분류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A는 원생 생물계, B는 균계 되겠습니다. 항상 문제에 나올 때 기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1번 A에 속하는 생물은 주로 물속에서 생활한다. 맞죠? B에 속하는 것은 몸의 균사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식물계와 B, 균사의 공통점은 세포벽이 있다. 맞고요. 4. 동물계와 B, 균사 공통점은 광합성을 하지 않죠.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과 A, 원생 생물계의 공통점은 세포핵이 있다는 점이다. 아니죠. 자, 알고 있다시피 원생 생물계와 원핵 생물계를 나누는 기준이 핵의 유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될 수 없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어떤 한 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속하는 생물의 예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세포핵이 있으면 일단 첫 번째 세포벽이 있고요. 두 번째 균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번째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에 속하는 생물은 균사이고요. 다음 중 균사의 예시는 1번 북극과 미역, 2번 미역과 다시마, 3번 새뜨기 우산입기, 4번 고사리 송이버섯, 5번 표고버섯 푸른 곰팡이.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두 생물의 생김새와 공통적인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속하는 개를 쓰시오. 자, 육지에 살며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얻습니다. 핵이 있으며 세포백이 있네요. 정답은 식물계. 자, 14번. 자, 그림은 여러 생물의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가와 나 두 가지 개로 분류한 것이다. 자, 가는요, 세포핵이 없는 생물이네요. 대장균, 젖산, 누구죠? 그렇죠. 여기는 원핵 생물계. 자, 나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아메바, 다시바, 집신벌레 있네요. 원생 생물계. 계속 얘기했다시피 두 개는 핵의 유무 가지고 구별합니다. 자, 기억 맞는 말. 니은, 나는 모두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자,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은 집신벌레와 아메바입니다.
디귿 가는 원핵생물계, 나는 원생생물계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표는 5가지 개의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선 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세포 핵이 있고요. 광합성 하고요. 세포수가 다세포네요. 자, A는 식물계입니다. 자, A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한다. 맞고요. 원생생물계에는 아메바, 다시마가 있다. 균계는 세포핵이 있으며 다세포 생물이고 세포핵의 유무는 원핵생물계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광합성 여부는 군계와 동물계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자, 군계와 동물계의 광합성 보겠습니다. 균계, 동물 둘 다 광합성을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분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를 따라서 5가지 개로 분류했을 때 각 개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원생생물계에 핵이 있고 주로 물속에서 생활하죠. 2번 원핵생물계는 세포에 핵이 없고 대부분 하나의 세포로 살아갑니다. 식물계는 세포벽이 있고 광합성하고 몸에 균사는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균계는 세포벽이 있고 몸의 구조가 균사로 되어 있으며 주로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습니다. 5번 동물계는 운동성이 있고 먹이 섭취해서 기관이 발달되어 있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사례로가 아닌 것은 1. 숯을 태워 목초지를 만들고요. 2. 남들이 기르지 않는 희귀 동물을 기르고 3. 촘촘한 그물로 다양한 물고기를 마구 잡고 4. 도로로 분리된 산의 생태계 연결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위협한 사례가 아니죠. 5. 여행을 가서 그 지역에서만 사는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사 먹어보는 것도 위협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외래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외래종이 유입되면 생태계는 불안전해지죠. 니은 외래종의 유입으로 먹이 그물이 더 복잡해집니까? 아니죠. 단순해집니다. 디귿 외래종은 경쟁자와 천적이 없어 대량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자, 그림은 두 종류의 생태계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가와 나를 비교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먹이 사슬이 굉장히 단순한 상태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먹이 그물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읍 나는 가보다 안전한 상태이다. 복잡한 먹이 그물이 더 안전한 생태계이죠. 니은 생태계 나에서 여우가 멸종하면 뱀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복잡한 먹이 그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우가 사라지면 뱀의 개체수는 증가하지는 않겠네요. 디귿
메뚜기가 멸종하면 생태계 가에서는 개구리와 뱀에 모두 멸종한다. 가에서는 단순 먹이 그물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멸종할 시 개구리와 뱀이 모두 멸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정답은 기디 되겠습니다. 19번. 자, 인간이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읍 깨끗한 공기와 물을 얻는다. 맞죠? 니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재료를 얻는다. 맞습니다. 디귿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해치고 가축에 피해를 입힌다. 이거는 혜택이 아니라 피해 사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0번.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번식기에는 서식지 출입을 통제한다. 2번 멸종위기 생물을 번식시킨 후 자연에서 돌려보낸다. 3번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무조건 사냥한다. 4번 수확이 끝난 논에 겨울철새가 먹을 수 있도록 볏짚을 남겨놓는다. 5번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일반인이 보호구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개인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지역 경제를 위해 동물 공연을 관람한다. 2번 야간 산행을 자제하고 지정된 등산로만 다닌다. 3번 산에 가면 나무를 캐거나 도토리 등을 줍지 않는다. 4번 야생 동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사냥하는 사람을 신고한다. 5번 남들이 기르지 않는 특이한 동식물을 기르려고 욕심내지 않는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모두 문제 열심히 풀고 풀이 잘 들었나요? 자, 학습지 맨 밑에 자, 21문제 중에서 내가 맞춘 개수를 적어 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못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속에서 주로 생활하는 원생생물계의 현미경으로 본 관찰 모습입니다. 오 뭐야? 이거 뭐야 약간 톱니 같은 게 맞지? 이거 뭐 프로펠러 달았어 얘? 그리고 안에 저거 막 지금 막 씹고 있는 건가? 그치? 응. 먹는 건가? 쭉. 수상한 생선. 안녕하세요. 수상한 생선입니다. 좀 전에 그 현수막 보셨나요? 이게 요즘은 이렇게 입수 금지를 이렇게 현수막을 딱 걸어놨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 학교 연못에 빠지는 게 어떤 신입생들의 문화였어요. 저희 때만 해도 맞아, 저희 때만 해도 8년 전이지 그게? 막 우리도 빠졌었잖아, 맞지? 맞다. 우리 그래서 동기를 빠뜨리려고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애들한테 빠져가지고 진짜 그때 준영이가 그렇게 못생긴 거 처음 봤거든요. 어쨌든 그때 물에 빠지고 나서 제가 샤워를 했는데 다음날에 보니까 벽에 빨간 곰팡이가 막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다. 아, 근데 진짜로 항상 저희가 빠지고 나면은 서로 막 어떤 피부병이 걸린다, 뭐 심지어 에이즈가 맞다. 걸린다. 여기 에이지 왜 사는데 에이지 바이러스 이런 말들이 진짜 항상 많았어요, 연못 안에. 맞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연못 안에 뭐가 사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맞아. 나도 항상 궁금하긴 했거든. 진짜 있는지. 그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수상한 자, 제가 연못물을 떠가지고 지금 실험실에 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너무 해보고 싶은 거 있다면서.
맞아요. 제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데 여기 제가 70% 알코올을 들고 왔어요. 이 70% 알코올이 막 살균 작용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연못물을 여기다 넣으면은 뭔가 얘들이 미생물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맞다. 사람도 40도짜리 정도 먹어도 맞지? 반응이 시켜오는데. 난 20도만 먹어도 죽는데. 이걸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오, 움직이는데? 야,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와 진짜 이 건더기 같은 게 뭐가 움직이네. 이거를 현미경으로 한번 관찰해 보면 되겠다. 맞지? 오, 우유물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커버 글라스로 덮어주면 이렇게 해서 바로 관찰하면 돼. 그래야지 여기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거든. 뭐가 보이긴 한다.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지? 이거 뭐 머리카락 뭉쳐놓은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 뭐가 엄청 많이 움직여. 그러니까. 한번 확대해볼까? 우와, 저 뭐야? 윤달팽이 같은데? 뭐야? 윤달팽이인가? 마치 이게 막 도둑이 같은 게 있네. 그러니까. 왜 길어져? 뭐지? 오, 좋아. 뭐야? 오! 뭐야? 이거 뭐야 약간 톱니 같은 게 맞지? 이게 뭐 프로펠러 달았어 얘? 그리고 안에 저거 막 지금 막 씹고 있는 건가? 그치? 뭐 이건가? 아 이걸로 물을 막 흡수해서 이런 걸 잡아먹나 보다 얘들은. 우와, 얘 진짜 신기하다. 와, 지금 얘 돌아갈 때마다 뭐가 하나씩 쏙쏙 들어오긴 한다. 아 근데 얘는 무슨 생물인지 모르겠어. 이 생물이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그리고 주변에 여기 막대기 같은 게 이게 흑한 거. 아, 맞네. 주변이 엽록선가 봐. 얘들은 광합선. 얘는 약간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눈 있잖아. 응. 그 탑에 있는 눈 걔처럼 생겼다, 그치? 맞아요. 돌말인데 이거 아. 약간 나는 캣컴처럼 가만히 있는 애인 줄 알았는데 얘는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얘는 진짜 전혀 안 움직일 것 같은 생물인 줄 맞지? 와 진짜 많다. 우와. 이건 하모리 아니면 집시 떨린 것 같은데 맞지? 약간 덩글게 생겨가지고 안에 초록색 이런 게 뭐가 다 그로 해가지고 와, 이게 뭐야? 얘도 벌레인데 엄청 움직여. 우리가 쳐다보니까 안으로 숨나? 와, 근데 진짜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되게 많은 생물들이 있는 것 같아. 장치가 열렸다고 지금. 와, 저도 신기한데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봤던 생물들을 보통 원생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이 원생 생물이란 거는 정확한 분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식물, 동물, 균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생물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수중에서 사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아메바, 집신벌레와 같은 단세포 생물. 적조나 녹조 현상의 원인인 조류들이 바로 이 원생 생물인 거죠. 오늘 이렇게 연못 속에는 어떤 생물이 사는지 저희가 직접 관찰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원생 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기생하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생물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고인 물이나 연못에 함부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특히 이런 여름철에 조금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무 물에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마칠까요? 마치십니다. 안녕. 안녕. 자, 영상을 잘 보았나요? 다음 시간에는 기체를 이루는 입자에 대해 수업합니다. 온라인 클래스 출석 체크에 들어가서 줌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줌에서 만나요. 안녕.